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자, 1번 첫 번째. 자, 실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듈별로 출제가 분리돼서 되지 않습니다. 막 섞여요. 그래서 학습하셨던 부분이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인데 2번 문제는 SQL 문제가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습하실 때에는 모듈별로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는 섞여 있어요. 뭐 시험장에 가셔서도 내가 자신 있는 모듈부터 풀이하시는 거 좋습니다. 또는 어려운 문제부터 푸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서 모듈별로 푸셔도 되는데, 자, 일단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시험장에는 섞여 있다. 그죠? 자, 5점이었어요. 자, 이걸 필답형이라 그리고 원래는 시험지는 그냥 까맣습니다. 제가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답안을 노출을 한번 해드렸고 하이라이트를 해드리고 시험 문제 그대로가 아니고 우리 학습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건 문제다. 자,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의 이 부분은 OS 부분 문제다, 운영체제 문제다 라고 분석을 하고 들여다봅시다. 자, 보시면 다음 설명안은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쓰세요. 자, 우리 정보 처리 공부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프로세스 스케줄링으로 공부하신 분도 있고 CPU 스케줄링으로 학습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이렇게 다음에 설명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키워드를 잡으시고 용어를 적으십니다. 자, 내용 설명은 우리 본강의에서 하시는 거고 문제에 집중해 봅시다. 자, FCFS 알고리즘을, 자, FCA, FS도 여러분이 학습을 피포로 하신 부분이 있어요. First in, first out 알고리즘이라고 가지고 계신 교재, 유인물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거다. 자, 먼저 서비스된 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서비스된다라는 알고리즘. 자, 프로세스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학습하실 때 선점과 비선점 구별하시고 종류와 자, 특징 정도는 정리하시는 거. 자, 그러면 알고리즘을 선점형 형태로 변형한 기법이다. 자, 그럼 답을 선점형 중에서 하나 적으시면 되고, 자, 풀었어요. 우리가 보통 TS라고 많이 했는데 타임 쉐어링 시스템의 타임 슬라이스에서 자, 풀스펠링 노출됐고, 자, 시간 분할 서비스를 위해 고안된 방식이다. 시분할 서비스. 자, CPU를 시간을 정해놓고 프로세스들이 자원을 선점을 해서 사용한다. 자, 이런 TS가 시간 할당량이 작을 경우 문맥 교환이 자주 일어나는 단점이 있다. 자, 정확하게는 이 첫 번째 설명으로 여러분은 답안을 적으셨습니다. 피포의 선점형 뭐예요? 라운드 로빈. 자, 답 적을 때 주의사항 정도를 우리 확인하는 기출분석입니다. 답은 쓰세요. 그러면 그냥 RR 적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검은 펜으로 적으시는 거죠. 제가 지금 해설은 붉은색으로 했지만 여러분은 검은색으로 이 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R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소문자도 좋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어. 그러면 이렇게 두 줄 적으시고 나는 RR보다 라운드 로빈이라고 적을 거야. 이것도 맞습니다. 예, 이렇게 손으로 적는 연습 꼭 하시고, 아, 스펠링이 좀 헷갈리는데 나는 스펠링으로 적고 싶다 그러면 시험지 하단에 면에 하단에 연습란 있는 부분에 연습을 하시고 옮겨 쓰기를 하세요. 예. 자, 그리고 답을 적을 때 이렇게 또는 적으시는 거 아닙니다. 저는 채점하는 입장에서 모범 답안을 노출한 거고 그냥 하나만 적으시고 이 뒷부분은 이렇게 적으시면 이 부분은 채점을 안 하고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 전체가 빵점입니다. 자, 해서 RR만 적으시면 5점 맞는 문제.
였다. 아예 시험장 가실 때 검은 펜만, 검은 볼펜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도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이고 이번 회차에 연결형 문제 한 문제 출제됐습니다. 부분 점수 없습니다 라는 문제입니다.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본강의에서 이야기 드렸죠. 꼭 우리 실기는 영어 스펠링 한 번쯤은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암기가 아니고 꼭 보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강조를 드렸죠. 자, 보기에 설명, 용어가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정의가 있고 설명이 있고 연결하세요. 4개이지만 부분 점수 없다. 하나라도 틀림이 없다. 자, 오른쪽에 설명이 좀 장황이었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렸어요. 자, 해서 연결형 문제 산업기사 최초로 출제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연결형으로 출제가 됐을까요? 라고 보면은 이 영어 때문에 여러분한테 힌트를 드린 거예요. 좀 더 쉽게 접근을 해봐라. 자, 제가 만약에 첫 번째에 있는 문제를 풀다가 틀리는 상황은 어떻게 할까요? 자, 제가 검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첫 번째 딱 풀었는데 이거야. 근데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느냐? 2줄 적으시면 취소선입니다. 선을 그었는데 취소선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2줄을 적으시면 됩니다. 취소선. 그걸 감안하고 채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란에 많이 풀어보시고 답을 조심히 연결. 그러니까 선을 아주 직각으로 적진 않으셔도 이렇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 그대로 출제는 다음 회차에 되진 않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나왔으면 여러분 뭐 공부하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또는 트랜잭션과 관련되어 있는 4가지 정도의 기본 정의들 학습 꼭 하고 가시고, 자, 그럼 통합 데이터와 관련된 영어 단어, 자, 그리고 저장 데이터, 공용 데이터, 운영 데이터. 혹시 필기에서 영어, 약어 첫 글자만 따서 암기하신 분들은 실기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풀 스펠링 꼭 한번 보시고. 자, 오른쪽 주의해야 할 부분 제가 하이라이트 한번 해봤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묶었죠. 통합했습니다. 자, 통합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중복이 될 수 있죠. 자, 해서 중복을 최소화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선 연결하지 마시고, 자, A, B, C, D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의 주제에 따라 중복을 최소화. 중복 제거가 아니고 중복 최소화하게 모아놓는다. 집합. 이다라는 1번은 이 부분 직선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는 저장 매체가 중요하죠. 자, 파일 시스템의 문제는 파일로 존재를 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실제 활용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증발 없어질 수 있어요. 다음번에.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해요? 꼭 저장 매체에 물리적으로 저장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자, 그래서 용량 걱정도 하죠. 사용자나 응용 시스템에 필요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장 매체에 물리적으로 꼭 저장을 해야 된다. 키워드 저장입니다. 힌트가 있죠. 자, 해서 스토어드 데이터이고요. 자, 혼자 쓰는 파일 시스템이랑은 좀 다르게 여러 사용자가 DBMS를 통해서 DB에 접근할 수 있죠. 자, 공용 데이터. 자, 이 공용 데이터, shared 데이터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여러 사용자와 다수의 시스템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 집합이다. 그래서 A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주의점이 있을 수 있어요.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의 설명에서 공유 여기도 있는데요 라고 했을 때 B번 볼게요. 중복을 최소화하고 중복 여기에 있는데 그쵸? 여러 사람의 공유 여기에 있는데 문제가 마저 다 읽으셔야죠. 자, 이런 중복 최소화와 공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데이터이다.
그러니까 너무 키워드로 접근하셔서 혹시 실수하시지 않도록 시간 충분하니까 꼼꼼히 풀으시라. 자, 해서 보시는 것처럼 자, 운영 데이터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자, 운영은 뭐예요? 운영은 가장 중요한 건 가치예요. 그 데이터의 가치와 관련되어서 자, 조직 운영에 의미가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이다. 좀 앞에 군도적인 설명이 있더라도 꼼꼼히 읽으시라는 거죠. 해서 자, 실수를 하시면 부분 점수 없는 게 이렇게 연기량 문제라는 거. 자, 한 문제만 출제됐고 뭐 늘 출제가 되는 유형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번 회차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왜라고 했을 땐 영어 문제. 자, 기사는 항상 저렇게 영어 보기들이 많이 노출되는데 우리 산업기사는 기사만큼은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자, 3번 부분 볼게요. 자, 이렇게 박스형의 설명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 1, 2, 3 해서 자, 이런 문제 유형을 세부문항이라고 합니다. 자, 빈칸의 개수 몇 개예요? 3개죠. 자, 해서 이렇게 세부문항 있을 경우에는 부분 점수 있다. 자, 기출문제를 보는 이후 이렇게 시험 점수 잘 따져가면서 시험장에서 풀으셔야 됩니다. 자, 5점이죠. 부분 점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문항 빈칸 1번에서 3번, 1번에서 2번, 1번에서 4번 있는 건 꼭 하나라도 아시면 적으시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개정되기 전에도 기출이 됐고 기사 부분에선 2번 기출이 된 부분 스케마 부분이었습니다. 2017년 1회면 3년 전이네요. 그쵸? 시험 범위 바뀌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스케마. 자, 답 자체가 스케마였던 적도 있는데요. 이제 스케마의 3단계와 관련된 유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스케마는 뭐예요? 스킴이라고도 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구조와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다라고 여러분 정의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는 이런 설명형 장황하게는 출제가 안 되고 그냥 간단하게 스키마의 3계층에 대한 설명에 부합한 것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저는 우리는 공부하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문제 복원할 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보시라고 복원을 한 거예요. 네. 자, 스키마의 3계층 하면 분명히 우리 필기에서 첫 글자는 암기를 하셨죠. 자, 실기 공부 완성합니다. 외계내가 아니고 외부 개념 내부 또는 영어로 적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유형의 스키마 한글로 되어 있으니 가능하면 한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핸드라이팅, 그러니까 손으로 글씨 쓰는 게 부자연스럽잖아요. 우리 세대가 이렇게 타이핑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죠. 자, 해서 약간 스펠링이 좀 이쁘지 않을 경우 불분명한 영어 단어일 경우에는 자, 틀렸다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자, 한글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한글로 표현하셔서 답 적으시라는 거죠. 자, 일단 스키마의 3단계는 제가 학습을 할 때 외부가 있고요. 내부가 있고 그 사이에 뭐예요? 개념이 있다. 그렇죠? 자, 외부의 여러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 다양한 사용자죠. 자, 접근할 수 있는 전체 데이터 중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한 부분, 자기 입장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이다. 예. 그래서 논리적 구조를 말하면서 서브 스키마라고 한다 해서 이거를 외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아래쪽으로 갈게요. 직접 DB화 되어 있는 내부 쪽. 자, 내부의 키워드는 물리적이에요. 물리적 저장 매체와 관련하여 기계 관점에서 본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구조를 이야기한다 해서 내부, 내부 스키마. 자, 그럼 그 사이에 자, 논리적인 이야기는 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전체적인 이 한 부분적인 마다마다가 아니고 전체적인 데이터 구조. 보통 스키마라고 하면 이 개념 스키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컨셉추얼, 그렇죠? 네. 자, 주의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건 잘 풀었어요. 그런데 시험지에 이 빈칸 여기에 외부 적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자, 답은 하단에 1번, 2번, 3번이는 영역만 채점합니다. 여기에 아무리 맞는 답을 적어도 채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란에 꼭 답 적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 문제 유형 지금 다양하게 보고 계시죠? 자, 이렇게 설명에 빈칸이 있는 문제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본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힌트가 있습니다. 자, 무결성 문제, 데이터베이스 문제로 넘어왔죠. 자, 앞부분에서부터 DB 문제로 넘어온 거예요. DB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스킴 다 어디 부분이에요? 데이터베이스 공부할 때의 용어 문제죠.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죠. 그럼 기억을 잘해야 되겠구나. 용어 정리해야 되겠구나 입니다. 자, 무결성 제약 조건은으로 시작됩니다. 영어 없으니까 영어로 적으셔도 돼요. 그냥 용어만 맞으면 돼요. 하지만 한글로 적는 게 좀 자연스럽겠죠. 자, 무결성 제약 조건 본문 읽기 전에 머릿속에 그래도 우리 정보 처리에서는 3가지 무결성 제약 조건 생각합니다.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자, 더 많은 제약 조건이 있지만 우리 정보 처리에서는 3가지 꼭 알고 계시고 돌아가면서 출제된다. 자, 키워드는 기본 키였어요.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니까 눈에 들어오기는 하죠. 시험장에서도 여러분 실수하지 말고 집중하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자, 기본 키는 널 값이 올 수 없다 라는 무결성 제약 조건입니다. 그냥 기본 키만 하셔도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아실 수 있고, 당연히 중복될 수 없는 제약 조건이고요. 무결성, 자,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은 확인하는 거죠. 빈칸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공통으로 알만한 용어예요.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제약 조건이다. 자, 이렇게 본문에 힌트가 있을 수도 있으니 본문에 길면 거기에 힌트를 꼭 찾아보셔야 돼요. 예, 여기를 또 빈칸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자, 질문합니다. 자, 개체만 적으세요. 여기에 간혹 무결성 제약 조건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 개념은 안다라고 해서 맞게 채점은 안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왜냐하면 난이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키워드만을 채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체만 적으시면 돼요. 그냥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적지 마세요. 그럼 반복되니까요. 자, 5번 볼게요. 자, 해서 다음 문제는 자,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해 자, 네트워크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자, 네트워크 쪽에서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OSI 7레이어, TCP/IP, 라우팅 프로토콜 주 시험 범위입니다. 자, 거기가 기본적으로 지금 출제가 1회에서부터 쭉 되고 있습니다. 1회 네트워크 문제의 OSI 7레이어는 기출보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링크 계층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계층. 자, 이 OSI와 관련된 계층과 관련해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여기에 1, 2, 7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계층명을 적으세요 했기 때문에 1계층 이렇게 적으신 분들은 빵점. 이거 틀렸다. 네,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물리계층 키워드는 자, PDU 단위 비트가 눈에 먼저 들어왔었는데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출제할 때는 기계적, 정기적, 절차적이라는 용어를 담고 있습니다. 자, 물리층 기사도 출제가 됐고 데이터 링크, 기사, 산업기사 다 출제가 이미 됐고 심지어는 기능사도 출제가 쭉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사실기에서는 2020년도 자, 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답형 문제 유형 참고만 하시지 굳이 기사 기출 문제까지 분석하셔서 학습을 연이어하실 필요는 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게 집중하는 겁니다. 자, 모델 중 두 장비 간의 전송을 위한 연결이나 전달 등의 인터페이스의 기계적, 절차적
정기적 특성을 정의하여 하며 비트를 물리적인 매체를 통해 전송하는 계층명이다. 좀 더 시험 문제는 좀 짧게 설명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핵심적인 키워드 잘 잡으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 문제 딱 받아보시면 되게 간결해요. 문제들이 단답형 용어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계층명에 자, 물리계층 이렇게 적으면 참 좋죠. 또는 물리층. 그런데 물리만 적으셔도 5점 맞습니다. 또는 영어로 적으셔도 5점 맞습니다. 다 적지는 마세요.